안녕하세요. 정은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맘이자 프리랜서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정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은길의 화이팅.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인연이 좀 깊죠? 네, 그럼요. 몇 년쯤 됐을까요? 거의 10년 된 것 같아요. 정채은 님이 저의 제자이기도 했고 네. 정말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지금은 쇼호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이유가 있죠? 네, 오늘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어떤 책 골라주셨죠? 제가 골라온 책은 늙는다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많이 읽으셨군요. 오늘 이걸 찍는다고 해서 네. 살짝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저도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서고 또 출산, 육아 이런 걸 겪다 보니까 스스로 좀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걸 느꼈고 나 늙고 있어 이런 네. 느낌인가요? 그리고 또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다가 딱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가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젊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노화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제목에 이끌려서 사실은 이 책을 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늙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심리적인 생각, 나이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저자는 엘렌 랭어라는 사람인데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구를 하나 소개를 하거든요. 그 연구가 뭐냐면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라는 거예요. 저 알아요. 그래요? 네. 어르신들 대상으로 네, 맞아요. 옛날로 돌아가서 똑같이 생활해보게 하는 맞아요, 거 맞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1979년도에 한 연구인데 이 엘렌 랭어가 한적한 수도원을 20년 전 1959년도로 완벽하게 딱 꾸며놓고 이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노인들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딱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하라네요. 네.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런 걸 보면서 현재 시제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노인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간단한 식사 준비라든지 아니면 뭐 설거지, 빨래 이런 것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간 거니까 네, 그때는 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딱 일주일 동안 생활을 했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기억력 이런 게 굉장히 상승했고 그 다음에 뭐 악력, 청력, 시력 이런 것들이 정말 거의 50대에 가깝게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걸음걸이나 자세 같은 것도 이렇게 펴지고. 네.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실험 전과 실험 후의 사진을 보여줬더니 실험 후가 2살 이상 젊어 보인다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이 심리적인 시계가 확실히 신체적인 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정신이 네. 몸을 지배한다. 네. 근데 저 비슷한 이야기를 일본의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분은 나이가 실제 생물학적 나이가 뭐 50대, 60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20살이야. 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산대요. 네. 좀 믿기가 어렵다라고 했던 게 진짜 20살이야 라고 하고 다니니까 흰머리도 안 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이런 의심을 하고 봤는데 지금 채은님이 설명해 주신 이야기를 보면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젊게 살아야 젊어진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연구들,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로 이거 내가 믿어도 되는구나. 좀 실험으로 증명해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 나이가 어린 남자와 사는 여자가 나이가 많은 남자와 사는 여자보다 수명이 길대요. 어머,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는 사회적인 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뭔가 이 사회적인 나이에 나를 맞추다 보니까 더 젊게 살려고 하다 보니 실제로 이제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왕이면 연하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재밌는 실험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엘렌 랭어가 강조하는 거는 좀 더 우리가 스스로의 삶에 좀 주체적으로 좀 통제력을 길러서 살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예가
왜 요양원 가면은 보통 어르신들을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 좀 해주잖아요. 그쵸. 뭐든지 많은 좀 분들이, 도와주려고 예. 하고. 근데 어떤 한 요양원에서 이제부터 뭐 방문객을 어디에서 만날지 직접 결정하세요라고 하고 화분을 하나 갖다 줬대요. 그리고 이 화분을 물을 주고, 네, 물을 주고 직접 좀 키워보세요. 뭐 어디에 놓을지 그 위치도 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거기에 사망률이 그 전에 대조군보다 반절 이상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뭔가 내가 좀 내 스스로의 삶을 통제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좀 주체적으로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거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두 가지잖아요. 네. 연하랑 살았을 네. 때 더 수명이 길고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더 오래 산다.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주변에 같은 저랑 40대인데도 굉장히 젊게 영하게 사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늘 20대하고만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꼭 연애 이런 게 아니라 20대 친구들하고 자주 놀러 다니고 하는 그런 교류. 네. 그래서 그분의 젊어 보이는 비결이 그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두 번째 사례는 장수하신 분들, 장수마을 이런 데 네, 가보면 다 텃밭 가꾸고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갑자기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약간 막 허리가 아프고 이러면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 나도 이제 체력이 떨어졌나 보다. 이제 나는 뭐 운동하면 안 되겠다. 뭐 나는 이제 여기까지밖에 못해. 우리가 좀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뒤로는 난 무거운 거 들으면 허리 아프니까 안 들어. 약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때 당시에 몸이 잠깐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뭐 그때 뭔가 다른 일을 해서 몸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스스로 나 이제 나이 들어서 안 돼. 나이 들어서 나는 기억력이 떨어졌어. 나는 공부 못해. 이렇게 좀 한계를 정해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습관처럼 25살부터 네. 뭔가 꺾이는 나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 맞아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네. 너무 어릴 때부터 뭔가 어른이 되고 뭔가 성숙하고 이런 사회적인 우리나라가 특히 더 그런 성숙함을 요구했던 게 네.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도 공감을 많이 했던 게 한두 살밖에 안 먹었는데 뭔가 아이 엄마가 되고 보니까 내가 왠지 좀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좀 부끄럽고 꼭 외모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좀 내가 스스로 한계를 두고 제약을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예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 그 대학원에 정말 다양한 연령대 동기들이 있었거든요. 뭐 30대, 40대, 50대까지 입학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분들을 저 나이 먹어서 저렇게 공부를 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더 네. 대단하다고 네, 생각하잖아요. 너무너무 멋있고 네. 지금 생각하면 더 멋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아기 엄마가 되고 보니까 이게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도전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아니까. 근데 막상 제가 닥쳤을 때는 뭔가 좀 부끄럽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고는 나도 계속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 그럼 내 몸은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나이가 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나도 마음을 좀 열고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제일 경계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이 나이 먹어서 뭐해. 네. 지금 이 나이에 뭐 한다고 이러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왜 회사에 사회이사같이 뭔가 외부 인력으로 구성된 어떤 자문위원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엔 대부분 연륜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많으신 분들이 모이다 보니 한 60, 70대이신 분들이 많대요. 근데 그분들이 모인 자리 가면은 자네 올해 몇 살이지? 그러면 65입니다. 한창이네. 내가 그 나이면 못할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100세 시대니까 내가 70세부터 영어를 공부해도 5년이나 공부해도 뭐 80세까지 5년을 써먹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간다, 서글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고 저는 지금 40대잖아요. 앞에 카메라를 놓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겐 굉장히 큰 도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젊어질 수 있는 비결인 거죠. 그렇죠. 아직도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영상 편집을 할 줄 알게 된 이후부터는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하나 더 늘었네? 하는 그런 게 뭔가 삶의 활력소가 되더라고요. 채은님도 하실 거예요?
저요? 해야죠. 아직 뭘 도전할지는 계획을 좀 더 세워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그 위축되는 마음은 좀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은 든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저도 생각해보면 정말 20대 중반 됐을 때 나는 이제 크리스마스 케이크야. 다 팔렸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30대를 넘어서면서 나는 이제 진짜 그냥 아줌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좀 저의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려고요. 아주 좋은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제가 만났던 며칠 전에 어떤 20대인 분은 나이가 들어가는 게 기대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어린 게 좋은 거, 나이 많은 게 서글픈 거 이게 아니라 또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경험이 많아지고 네. 뭔가에 도전할 만한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쵸. 금전적으로나 네. 시간적으로나 예전에는 항상 뭐 취업하느라 바쁘고 네. 뭐 적응하느라 바빴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 드는 게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나이 드는 것의 장점을 왜 나이 들어가면서는 잘 모를까? 맞아요. 우리가 젊을 때 젊음이 좋은 걸 몰랐던 것처럼. 이 책에서 또 그런 나왔던 연구 중에 하나가 노화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랑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수명을 비교했더니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수명이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화에 대해서 너무 나 나이 먹어서 이제 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나이 때는 어떤 새로운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초대 손님으로 부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출연 소감 어떠세요? 재밌었고요. 선생님 따라서 좀 저도 젊게 항상 도전하면서 좀 포기하지 않고 나의 한계를 정해놓는 건 사실 나 자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더 도전하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